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그 어느 때보다 듣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냐?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는 증시, 그런 기대감들 당연히 우리 증시에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결과물들이 전부 다 투자 수익으로도 많이 연결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이 좋고 흐름들이 좋을 때는 그냥 즐기는 거죠. 네, 쭉 이런 상승을 즐기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끝나갈 때쯤까지는 일단 계좌 수익률을 계속 키우는데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화학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화학주들의 어떤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화학주도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화학주를 성장주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화학주 안에서도 패가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아닌 것들, 이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화학주 내에서도 그쪽 부분만 상승하고 또 전통적인 화학 부분은 또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정부에서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연 3% 수익 보장, 이게 가능한가? 수익 보장이라는 거 사실 원금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뉴딜 펀드는 일단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 3%가 조금 안 되는 수익에다가 뭐 세제 개편 등등등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에서 3%, 최소 3%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이 됐네요. 네, 자, 모두들 좋은 아침 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기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막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좋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좀 압박하고 있었던 악재나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이 위안을 좀 삼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다우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우지수가 무려 1.4%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0.5%, 나스닥이 1998이에요. 11,000까지는 2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은 아쉽죠? 네. 근데 어쨌든 11,000, 뭐 이런 거, 뭐 특정 어떤 그 구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정 포인트. 그런 것들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 참여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저항선, 지지선을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생각보다 나스닥 쪽은 변동성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좋게 나온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 호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코로나의 어떤 그 백신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지면서 급등하게 된다는 거. 사실 디즈니의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경기 민감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놀이동산이잖아요. 놀이동산이고 뭐 극장, 영화 사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 좋아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이것은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이 은행주를 추가로 매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 추가 부양이 이제 곧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미중 회담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보실 것이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지표는 일단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민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진했어요. 민간 고용지표가 조금 부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조금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 고용 부분이 16만 7천 명 정도에 그쳤다. 네, 시장 전망치가요 100만 명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 일단 100만 명인데 16만 명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수치상으로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6월 수치가 이제 236만 명 증가해서 431만 명 증가. 이렇게 큰 폭으로 사양향 조정이 됐긴 했다. 근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지표에서 가장 나쁘게 나온 것이 이 민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증가폭이 둔화됐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만 좀 내용인데, 요거 참 잘 보시면은요.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주춤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관망하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제조업 부분에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경제학자들은 이 55 정도 예상했는데 58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비제조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이 아니라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니까 제조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어떤 수주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월트 디즈니 이런 기업들이 아주 그냥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아주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호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재료는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네, 재료가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1억 회 분량을 10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정부한테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라는 이 기업의 주가는 환자들 사이에서 면역 반응이 긍정적인 1단계 백신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나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 나온 백신이 또 이렇게 좋아졌다. 적어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사기도 했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부양책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합의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까지 합의를 완료하고 다음 주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협상 일정에 합의를 했다. 그렇고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정부와 민주당이 서로 이제 합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일사천리겠죠? 네, 그래서 법안은 이제 다음 주에 통과가 되고 이번 주 안에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안에만 이거 형성되면은요.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조정을 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인가 아니면은 경기 회복을 밀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대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조차도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기로 한 내용들 가지고 계속 이제 약간은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다가 지금 15일 날이죠? 네, 15일 날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겠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양 국가가 지금 서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가지고 자 무역합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이거 막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면 등등의 이런 얘기들
좀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다. 서로 양 국가 간에 뭔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제스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즐겨야 하느냐 아니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세븐 리포트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 이쪽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증시의 10% 조정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만 빠지면 다행일 것이다. 아주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부양책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부양책은 일단 안건은 다 나온 거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은 없을 거고요. 백신에 대한 부분도요. 뭐 실망스러운 상황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늦어지는 거 그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독감 시즌 곧 오잖아요. 이 독감 시즌이 올 때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약간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 정도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뭐 근데 오히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더 예방에 철저하게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독감조차도 시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시장에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재료들이 실제로 결과물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실물 상황들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은 일단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또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꽉 붙들어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많이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벌릴 때 많이 벌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 고가에 있는 쌀을 꺼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잘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이제는 우리도 성장주다. 이제 화학주가 사실 성장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전통적인 굴뚝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기초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뭐 비닐봉지 하여튼 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옷 같은 거 다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지해주는 그런 보조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기초 산업.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2차 전지를 만들거나 또는 탄소 섬유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그 미래의 먹거리를 가지고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미래 소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되는 화학주들은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화학업종 중에서 이제 뭔가 원재료라든지 등등 전통 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로 본다라면 화학업종을 통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LG화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요. 지금 코스피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죠. 지금 뭐 테슬라 효과도 있을 테고요. 뭐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 전기차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이렇게 뭐 뭔가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기업들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SOE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순수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요.
그 경기가 좋아지는 그 끝자락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나서가 아니라 좋아지는 끝자락, 즉 경기가 부양되는 그 끝자락, 부양책의 끝자락쯤 돼야지만이 화학주들이 반등을 하거든요. 그 순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줄을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기 부양책 들어갈 때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경기 부양과 관련된 뭐 은행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처럼 이 거의 경기 부양이 끝나는 끝자락쯤 되면 이제 화학주들이 슬슬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반등을 시작할 때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아졌나 보구나. 좋아지고 있는가 보구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SOED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롯데케미칼 이런 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LG화학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나가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미래 먹거리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서 원하는 앞으로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그런 쪽에 그 취급하는 산업군들은 더 빠르게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내용들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래 먹거리. 네. 이제 뭐 기능성 원단이 됐든 아니면은 뭔가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이제 새로운 신화학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주 전체적으로 다 성장주 섹터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신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이제 약간 옥석 가리기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화학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요. 뭐 경기가 일단 계속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지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업종들 잘 지켜보시고 좀 멀찍이 멀리 내다보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연 3%의 수익 보장을 하는 뉴딜 펀드. 펀드에서 원금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금 보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 국민 참여형 펀드가 가능한 거죠. 지금 3%대 수익 주는 펀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금융상품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보장이잖아요. 또 보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퇴직금을 맡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 상품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금이나 이런 것 쪽으로는. 그래서 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 하나의 메리트가 아마도 돈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주도를 해서 뭐 무슨 벤처 펀드나 예전에 뭐 소재 부품 관련해서 펀드 이런 것들 최근에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문 대통령이 가입했었던 그 펀드 그것도 벌써 수익률이 50%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펀드들은 같이 들면 돼요. 같이 들면 정부가 어떻게든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연 3%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때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연 3% 정말 가능하냐? 네, 이거 가능합니다. 왜냐면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그 뉴딜 펀드 같은 부분은 민간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의 70에서 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뉴딜 펀드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먼저 이제 대출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1순위 대출이죠.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때 가장 먼저 돌려받는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대출 쪽에는 이제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투자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선순위 대출의 이 70에서 75%에 해당하는 이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망해 먹지 않는 이상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겠고요. 망했다 하더라도 먼저 돌려받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에서 20% 정도는 이제 후순위 대출이 되는데, 펀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순위 대출에 일단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부가 일단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됐어. 우리가 먼저 할 거야. 그 다음에 니들 따라 들어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라 최우선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우선순위 대출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냥 원금 보장된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그냥 돈 떼어먹히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망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경기 부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요, 국채보다도 조금 더 알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수익률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만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정책이 하는 수혜잖아요. 정책이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사실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참 끌어올릴 때는 수익률이 막 좋다가도, 정권이 많이 바뀐다거나, 정책이 수정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낼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흐름을 그렇게, 읽어가시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다,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 나온 뉴딜 펀드는 3%대 원금 보장,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선순위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또 민간 투자 사업이 이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최우선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뉴딜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라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호재가 너무 많은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 나오고 있다. 아유, 좋아요. 네, 뭐 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즐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성장주,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 성장주의 반열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성장주로 봐야 되지만, 전통적인 화학주들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주가 다 성장주의 반열로 들어가지 못한다,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3% 수익 보장을 하는 뉴딜 펀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선순위 대출에 일단은 들어간다는 거에서 원금 거의 떼어먹힐 일 없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될 테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겠죠.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된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할 것은 정책이 바뀐다거나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국민유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정책이 하는 펀드들은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영 원리는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규칙을 모르고 있어야 어떻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게임과 마찬가지로 투자도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다. 여기서 거래하는 법이라는 것은 시장을 읽는 법이에요.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이 얘기죠. 네,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방송 꾸준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네, 모두 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돌아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